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와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제가 얼마 전 겪었던 일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런 경험했던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 난 결혼을 잘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넌 정말 결혼을 잘한 케이스다. 이런 말들을 듣고 다닐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다니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2층짜리 병원의 원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집안과 결혼했다고 하니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야, 너희 시어머니가 너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어? 그렇게 빵빵한 집안이 일반적인 너희 집안이랑 결혼한다니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보통 차이가 그렇게 심하면 결혼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들 그러잖아. 괜히 결혼했다가 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죠. 상견례 때도 우리 부모님 보고 그러셨거든. 시댁이 좀 유복하게 사니까 본인들이 더 챙기겠다고. 우리 보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 그러신 분이야. 평소에도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고. 이런 걱정은 비단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 역시도 제가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행여나 시집살이를 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셨거든요. 다들 헛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였지만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말이에요. 결혼 전에도 저를 만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이, 사돈 어른들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걱정하시고 계시다며? 아이, 그래. 내가 사돈한테 직접 들었다. 아유,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 다들 너무 차이나는 결혼 아니냐고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데도 말이에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다행이구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럴 만도 해. 직접 연관이 있는 우리에겐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는 것들이 남들에겐 큰 차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 그래도 그건 제가 가진 재산도 아니고 그저 어머님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뿐이잖아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그게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 모양이야. 난 지금까지 살아보니 재산이나 이런 건 사는데 그저 조그마한 도움을 주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야.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지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걱정과 달리 굉장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전 항상 이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생각에 천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도 항상 내가 인간적인 사람이라 너무 좋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던 분이셨죠. 아이, 우리 집 아들 녀석은 어떻게 된 게 인간미가 없어. 나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라니까. 네? 아니에요. 그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어머님 착각일 거예요. 그게 내 착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아유, 어쨌든 너라도 이어서 집에 사람 냄새가 나니 정말 좋구나.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내가 돈덩이로 보이는 모양인지 같은 집안 사람이라도 영 어색할 때가 많아. 그래요? 모두 좋은 분들이던데 그래도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느꼈다면 어딘가 그런 구석들이 조금씩 보이신 거겠죠? 넌 참 인간적이야. 따뜻한 사람이지. 너 같은 아이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하며 사는지 모른다. 내 자식이 영 네 마음에 차지 않았을 텐데도 결혼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야. 그이가 얼마 전만 해도 출장 갔다 왔다면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걸요.
어머님도 저번에 보셨던 그 가방이요. 그런데 설마 어머님한테 그이가 준비한 건 따로 없던가요? 아유, 이러니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아들 자식은 믿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딱 그 말이 맞지 뭐니. 아주 자기 아내만 사람이고 이 늙은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하나 보다. 그러니 이젠 알겠지? 내가 너를 어찌나 부러워하고 사는지. 저는 이런 시어머니가 측은했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던 시어머니는 시댁에선 그리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지 못하는 듯 보였으니 말이에요. 예, 아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앞으로 날 봐서라도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잘 지내주렴. 그게 네 시어미로서의 부탁이자 바람이란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에서도 단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남편이란 사람은 정말 살갑고 좋은 사람임에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자기 어머니인 시어머니한테만은 평소 저에게 했던 것처럼 살갑게 굴지 않더군요. 전 그런 사실이 영 이상하고 찝찝하다 생각했지만 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며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해오던 중에 시댁에 큰일이 생겼죠. 바로 이렇게 사람 좋은 시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전 당시에 일 때문에 바빠서 시어머니의 비보를 듣고도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했어요. 이날의 제 행동이 나중엔 한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시 현장에 바로 나갔던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놀러간 곳에서 차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바다로 빠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찾지 못한 채로 차만 건져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찾아도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아무런 이득 없이 집으로 오게 되었죠. 내가 현장에 가서 일단 차라도 수습해달라고 했어. 혹시 모르잖아. 그런데 차 안엔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경찰이나 견인하던 사람들 붙잡고 우리 엄마 찾아달라 애를 썼지. 그런데도 엄마를 못 찾았어. 정말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여보, 그래도 어떻게든 신체라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긴 너무 찝찝해. 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어딜 가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이번에 바다 낚시 간 곳에 주차장이 그 근처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 나 그곳에서 거의 3일이나 밤새마다시피 하고 왔어. 당신은 그런 남편한테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해줄 수 없어? 사안이 사안인지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라고. 내 말이 지금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차가 발견된 장소가 너무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정말 그런 데서 왜 차가 발견되었을까? 난 영 찝찝하단 말이야. 그러니 일단 당신이 한 번 더 내려가서 수소문 좀 해보고 다녀봐. 그러다 찾을지도 모르잖아. 그만해. 여보, 나도 일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아들 노릇 다 한 거 아니야? 일단 경찰들도 좀 더 찾아본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우리가 가서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행동은 너무 이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더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저한테 있는 그대로 짜증이 나내고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자꾸 급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들이 제 눈엔 너무 의아하게 보인 거죠. 평소에도 그렇게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 지경에 와서도 저런 태도를 보이고 싶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2주 정도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시어머니의
인정사망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쯤 되면 엄마도 그냥 보내주자. 우리가 더 붙잡는다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조금 더 찾아보고 신고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이렇게 보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더 늦으면 뭐 우리 엄마가 당신 찾아오기라도 한대? 이렇게 가신 마당에 그냥 곱게 보내드리자고. 왜 자꾸 죽은 사람을 붙잡고 끈질기게 구는 거야 대체?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하는 사람이네. 지금 뭐 놔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도 당신 어머니야. 당신과 천륜으로 맺어진 사람 일이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하면 당신 마음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내 걱정만 하고 이러고 있냐고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엄마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하는 거니까 내 말대로 진행해. 알겠어?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일인데도 더 알아볼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의 사건에 의문을 가진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엔 작은 소동이 있었거든요. 너 정말 제대로 조사는 해보고 처리한 거냐? 우리 누나가 이런 일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 누나 자식이란 놈이 진짜 왜 이리 자기 엄마한테 박한 거냐? 정말로 가서 제대로 알아보고 다닌 건 맞긴 하냐? 외삼촌, 사람들도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에서 대체 왜 이러세요? 누가 보면 바다가 아니라 제가 엄마라도 잡은 줄 알겠어요. 상 치르는 곳에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저랑 따로 이야기하시죠. 시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라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외삼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고요. 나가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참을 나갔다 남편은 혼자서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외삼촌은 어떻게 되셨어? 그냥 조용히 돌아가셨어? 대체 왜 그러신 거래? 궁금하니까 말 좀 해봐. 몰라. 갑자기 찾아와서 나보고 엄마 제대로 찾아본 거 맞냐고 멱살 잡으면서 제대로 찾아보라 그러는데 난들 어쩌란 말이야. 내가 뭐 그동안 놀고만 있었어? 당신도 옆에서 봤으면 다 알잖아. 나도 엄마 열심히 찾은 사람이라고. 나도 엄마 자식들이 다 안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첫째니까 내가 더 앞장서서 했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냥 그렇다 얘기만 하면 되지. 요새 당신 정말 이상한 거 알아? 어머님 장례식도 이렇게 급하게 준비했고 다들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건데. 뭐 엄마가 바다에 빠진 게 내 잘못이라도 된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날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왜 다들 내가 범인이라는 듯이 말하고 다니냔 말이야. 남편은 밖에서 외삼촌에게 상당히 시달렸던 모양인지 간단한 물음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은 그 주제를 꺼내지 않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일은 모두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보였던 남편의 행동이 영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죠. 왜냐하면 말이에요. 남편의 행동은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이후로 180도 돌변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들을 사용하는 모습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본인에게는 이득이라는 듯이 굴었죠. 물론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은 남편의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였죠. 나야. 난 잘 지내지. 엄마?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엄마 가지고 있던 재산 이제 다 내 거야. 이것만 팔면 나도 부자다 부자. 우리 엄마 병원 2층짜린 거 너도 알지? 남편의 수화기 속 너머의 사람은 평소 남편의 재산 상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친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낡아서 얼마 안 나온다고? 말도 마라. 거기 나름 역세권에 가격도 빵빵한 그런 건물이라고. 왜? 내가 그때 위치 말해줬잖아.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어. 갑갑한 회사 생활도 다 치워버릴 수 있단 말이야. 아주 당연하게 시어머니의 재산을 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생소했어요. 게다가 아주 신이 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건물을 팔겠다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외쳤죠. 당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은 우리 엄마도 아니고 바로 당신 엄마라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낳아주신 분.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그 재산을 바로 정리하겠다 그 말을 해. 깜짝이야. 노크 좀 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남편이 바깥 사람이랑 통화 좀 하겠다는데 그렇게 훔쳐듣고 그래서 되겠어? 당신이 무슨 첩보원이야? 그럼 문을 열고 통화를 하질 말던가.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셨으니 적어도 그 병원은 당신이 잘 운영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남겨주신 거 하나라도 더 지키려 노력하는데 왜 당신은 그러질 않아? 에이씨, 어디 옆편 내가 남편이 하는 일에 토를 대고 그래? 남자가 말이야. 하겠다고 말을 하면 부인이란 사람은 그냥 옆에서 내내 하고 따라와야지. 내가 볼 땐 당신은 우리 엄마 편이지 내 마누라인지 때때로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 함나라 수장도 자기 부모는 하늘처럼 모시고 사는 법이야. 그런데 그런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홀라당 해먹겠다는 사람을 내가 그럼 안 말리고 배기겠어. 남편이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살갑게 굴던 남자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젠 제가 시어머니를 더 위한다는 이유로 이전과는 다르게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남편과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더군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와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알지? 우리 엄마 병원에서 왜 카운터 지키던 예쁘장한 간호조무사. 나 이제부터 그 사람이랑 연애하기로 했다. 당신이란 사람이랑 완전 차원이 달라. 나긋나긋. 얼마나 여성스럽고 뇌조도 그렇게 잘하던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바람 피니? 게다가 당당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당신 부인한테 직접 말한다고? 너 미쳤어? 야, 너는 한 번 말하면 제대로 좀 알아들어라. 내가 당신이라는 여자랑 지금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제발 이제는 내 인생에서 좀 꺼져주라. 그동안은 내가 엄마 때문에 참고 당신이란 여자랑 살았는데 이젠 나도 못 참겠으니까. 당신 어머님 때문에 나랑 결혼했니? 그거 아니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만큼 만났으니 이제 질릴 때도 되지 않았냐?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해주는 밥 좀 먹으면서 다녀보자. 네가 해주는 밥도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이제 내 인생에서 이만 꺼져주라. 정말 당신 지금 그게 당신 아내 되는 사람한테 할 말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어떤 사람이 내가 바람 피우고 그 여자랑 살 테니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고 말한다고 나가는지. 나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못 헤어지지.
당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어? 결정은 내가 해.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나랑 이혼해라.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나고 싶어? 저는 남편의 말에 벌컥 눈물이 나오더군요. 이제는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이놈이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색이 짐승과 다름없었죠. 지금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있지. 당신 이 돈으로 좋은 변호사 고용하면 이 집에서 그냥 버선발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좋게 좋게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내자고 할 때 끝을 내자고. 아니면 한 푼도 없이 거지 신세를 쫓겨나고 싶나? 뭐라고? 너 지금 이혼 가지고 나 협박하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아주 단단히 돌았네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위자료 챙겨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알아서 이거나 먹고 제발 내 옆에서 좀 떨어지라고. 얼마면 되는데? 한 1억이면 되지? 아무렴 네 인생에 1억이라는 돈을 만져나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1억 먹고 떨어져라 제발. 사람이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쉽게 입에 담는 건 정말 당신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나랑 이혼 못한다고? 어디 한번 법정에서 오지게 싸워봐야 정신 차릴래?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냥 좀 받아 먹어. 이러니까 당신이 지금껏 그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인 거라고. 살아생전 시어머니가 읽었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혹시나 싶어서 따로 알아보니 정말로 위자료 몇 푼으로 이혼이 가능한 사례들이 덜어 있더군요. 그래서 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버티면서 싸우다가 내가 불이익을 보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그냥 남편의 바람대로 내가 포기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얼마나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는지 몰라요. 서러움에 눈물이 뚝뚝 흐르고 저런 사람 때문에 평생 본인이 일궈온 것들을 다 잃은, 이제는 이 땅 위에 없는 시어머니가 가엾기도 했어요. 제가 이혼을 하니 부모님은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그 집안이랑 애초에 우리는 만나면 안 됐던 사이였던 거야. 예부터 누가 평민이랑 양반이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없던 불협화음도 생기는 법이지. 잘 헤어졌다. 네 엄마 말이 맞다. 돌아가신 안사도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으론 부채감이 컸어. 늘 명절에도 너무 많이 챙겨주셨고 말이다. 너도 이제 전 남편은 똥 밟았다 생각하고 지내라. 더 생각해봤자 너만 마음 아파. 두 분 모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횡포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 후에도 몇 달간은 갖은 스트레스에 몸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을 몸소 깨닫게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제 핸드폰 주소록에 저장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에 처음 한 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또 걸려오더군요. 용무가 있는 사람이겠거니 싶어 전 전화를 받았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와서 놀랬지. 날쎄. 우리 누나 동생 외삼촌 말이야. 예, 안녕하세요, 외삼촌.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그이랑... 그래.
자네가 우리 누나 아들 녀석이랑 이혼했다는 소식 내 전해 들었네. 그것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면서. 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우리 누나가 자네를 얼마나 챙겼는데. 예, 뭐 그렇게 됐네요. 이제 그 사람이랑은 소식도 모르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 그 못난 놈이 결국은 그 이혼한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게 어디 다 네 탓이겠니? 일단 내 말 듣고 놀라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지금 우리 통화 듣고 있는 사람 있니? 아니요, 지금 당장은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삼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래도 전화로 하기엔 좀 그런 이야기니까. 그럼 잠깐 시간 좀 내주려무나. 네 회사가 어딘지는 알고 있으니 내가 그 근처로 가서 다시 연락하마.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린 외삼촌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다시 연락이 왔고, 그렇게 회사 인근의 카페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만난 외삼촌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사이였죠. 마지막에 본 게 이전 장례식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은 이전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한 모습을 하고 계셔서 전 속으로 조금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디 아프진 않으신가 하고 말이죠. 다행히 그런 이유로 찾아오신 건 아니었지만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달려온 건 말이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누님이 아직 살아계신다. 그것도 신체 건강하게. 예? 아니, 어머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신다고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혹시 뭐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녀석, 숨 넘어가겠어.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구나. 다만 모두 멀쩡한 건 아니야. 기억을 잃으셨거든. 기억을요? 그럼 그동안 어디서 계신 건데요? 그 나이든 몸으로 기억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사실 내가 누나를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조카 그놈의 자식 때문이지. 외삼촌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 전 남편 덕분이라고 했어요. 전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죠. 앞에서도 들었듯이 전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에겐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참네, 그런 것도 아들이라고도 누나가 불쌍할 지경이야. 내 그 녀석이 평소 하는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뒤를 좀 밟았다. 그런데 매년 이상하게도 그 녀석이 누나가 실종됐던 그 마을에 찾아가는 게 아니겠어. 그곳을요? 아니, 그 사람 평소 바다 낚시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새로 결혼한 여자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랬다면 천만다행이게. 그놈 행동거지가 어찌나 수상한지. 몰래 계속 쫓으니 또 한참을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섬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그 마을 주민한테 듣게 됐어. 젊은 양반이 매달 그렇게 섬을 들어가니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군. 설마 그럼 그 섬에서 어머님을 발견하신 건가요?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엄마가 살아있는 걸 숨겼다고요? 그래. 그놈이 지 엄마가 뻔히 살아있는 걸 담장 너머에서 멀뚱히 지켜보기만 하더구나. 그러더니 주변에 지나가는 어르신한테 자기 엄마가 헛소리하진 않았는지 물어보는 아주 용이 주도한 모습도 보였다. 하마터면 내 달려나가 그놈의 멱살을 흔들 뻔했지. 외삼촌의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지금까지도 시어머니의 묘에 가끔 인사를 가곤 했거든요. 장례식 이후로도 나를 잘 챙겨주셨던 그 마음이 그리워 계속 찾곤 했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으로 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에요.
그놈이 섬을 떠나고 당장 누나를 찾아가서 붙잡고 말했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그런데 오히려 날 못 알아보는 게 아니겠소? 계속 몰아붙이니 무서워서 일단 물러서기로 했지. 하지만 그 집을 떠나면서도 걱정했다. 몸에 어디 이상이라도 생긴 걸까 싶었으니까. 그래서요? 분명 방금 몸은 건강하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그래도 그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누나를 설득했어. 내가 당신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의 가족이다 밝히고 말이야. 처음엔 경계하던 누나도 서서히 경계를 풀더니 나와 무트로 올라가서 검사를 받겠다 하더구나. 다행이었지. 그래도 몸 건강히 살아계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전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확인하더니 바로 집으로 가던가요? 그래. 그렇게 주민한테 묻고는 바로 다음 배를 타고 섬을 나갔어. 그놈의 자식은 자기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방주한 몹쓸 놈이다. 내 그 녀석을 그냥... 아무튼 그러다가 네 소식까지 접하게 됐고 이혼했다는 말에 얼른 이렇게 연락한 거다. 잠깐만요, 외삼촌. 설마 그이가 분명 이혼하기 전에 수상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럼 그게 전부... 그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우리 누나 말고도 너를 괴롭혔어? 아니요, 괴롭힌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어머님 장례식 이후에 매번 2, 3일씩 출장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집에만 붙어있던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회사가 바쁜가 싶은 생각만 했는데 그럼 그게... 그렇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혼하기 전에 이상하게 달에 한 번씩 출장에 있다면서 나다니곤 했어요. 회사 일이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같은 직장인으로 출장이 잦은 업무도 아닌데 매달 그렇게 나가니 수상하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무렵 상간녀와 결혼하겠다, 나와 이혼하자 말했으니 전 그 이유가 당연히 상간녀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자기 엄마가 섬에서 기억을 찾진 않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니. 전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무서워지더군요. 그런 인간과 살을 부대끼며 살았던 과거가 무서워지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날 어머님이 바다 낚시를 하겠다고 가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말이에요. 너도 그때 일이 의심스러웠니? 나 역시도 그때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누나다. 그런데 그 취미를 하면서 얼마나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는지 아는데 어찌 의심이 안 될 수 있겠어. 외삼촌 말이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예전에 저도 어머님 따라서 그 바다로 낚시를 함께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차장이 바다와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러 가는 선착장까지 선장님의 차로 이동했었거든요. 맞아. 너도 그게 이상하다 생각했구나. 나 역시 너와 같다. 하물며 난 가족이야. 함께 바다 낚시를 하러 거길 간 적은 수도 없이 많았지.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더란 말이야. 왜 누나가 자기 차를 끌고 바다 근처까지 갔는지가 이해가 가질 않았지. 맞아. 저도 그래서 전 남편에게 더 확실히 찾아보라고 말했었어요. 게다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니라고 뭔가 이상하다고까지 귀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질 않았거든요. 실종된 이후에 어머님 인정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요. 이 못난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자기 엄마가 사라졌는데 그깟 사망 신고가 문제야? 이렇게 보니 그놈이 우리 누나를 걱정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저 누나 재산을 가로채기에 바빴어. 내 이놈을 당장에다가
당시 상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였어요. 전 남편이 3일을 밤샘하고 왔다고 한 다음에는 저도 현장에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주변에 경찰들이 시어머니 찾겠다며 열심히 수색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기에 저도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왔었죠. 외삼촌은 시어머니의 가족이었으니 저보다 더 열심히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끝내 전 남편의 뒤를 쫓다가 멀쩡히 살아서 숨쉬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된 거겠죠. 그 사이 전 남편은 경찰의 인정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을 테고요. 내 자그마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님을 찾아다녔어. 그 놈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걸 이딴 식으로 배신을 하다니. 그것도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그렇게 한 2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외삼촌이 시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늙어갔겠죠. 다행히 외삼촌이 이를 발견하고 극진하게 돌봄으로써 어느 정도 기억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 옆에는 저도 함께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처음 기억을 찾고 저를 알아봤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이 며칠이었는지 지금도 계속 생각날 정도예요. 너도 고생 많았다. 그동안 누나가 기억을 찾지 못할까 싶어 내 속으로 얼마나 알았던지. 누나가 살아있다 너한테 처음 말했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기억을 되찾게 돼서 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지. 그간 우리 가족 사진은 물론 너희가 결혼 생활하고 있을 당시의 사진을 봤을 때 열심히 손으로 쓰던 그 모습이 난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다. 그때 난 누나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여봤지. 사실 외삼촌은 시어머니와 같은 의학 계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다면 외삼촌은 약국을 무려 3개나 운영하고 있는 약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상당히 똑똑하시고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랑 함께 누나에게 우리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때도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 누나가 우리한테 말했던 일들이 기억난다고 했을 땐 정말 난 그때만큼 하늘을 날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던 적은 없었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기억상실 치료로 병원에 데려갔던 그 과정들도 말이에요. 맞아. 그놈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면 사망신고 철회를 해서는 안 됐으니 말이야. 그래도 누나가 평소에 잘 살아온 덕분에 동기들 힘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천만 다행이었어. 그렇지 않았다면 누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지금까지 버텨야 했으니까 말이야. 시어머니가 몸 건강히 잘 살아있었다는 것은 오롯이 겉모습의 경우만이었죠. 기억이 없었으니 이는 뇌에 충격이 가해졌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원했는데 하필이면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니 아마 시어머니의 의사 동기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되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정말 많이 찾아가서 빌었었죠.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살면서 할 부탁이란 부탁은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네 말이 맞다. 나도 그때만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그놈이 자기 엄마가 이렇게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병원 치료도 받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테니 말이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비하면 기억을 굉장히 많이 찾은 상태였어요. 게다가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둔 자식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너희 둘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고맙단 말밖에 나오질 않는구나.
그런데 내 자식이라는 놈들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 다른 집 자식보다 못할 줄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날을 잡고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본 저를 보고서 계속 한참이나 그 자리에서 뚝뚝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달래드리느라 등줄기에 땀이 흐른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울음을 그치고 시작한 말은 저를 만난 기쁨이었어요. 많은 기억을 찾은 이후로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이렇게 내가 살아서 제대로 너를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오다니 너무 기쁘구나. 내 기억이 모자랄 때는 너를 봐도 이리 눈물이 나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러니 주책 맞지?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간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때보다 좀 나아지신 것 같나요? 그래, 내 몸 상태는 아주 좋구나. 예전에는 마치 기억에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던 것들이 이제는 내 아주 똑똑히 기억난다. 그나저나 그 놈이 나 죽고 나서 바로 내 병원을 처리했다지. 죄송해요. 저라도 강경하게 나서서 말렸어야 했는데 당시 제가 전 남편에게 말했지만 너무나 힘이 모자랐던 터라. 그게 어디 네 잘못이겠니. 그저 다 그놈이 못난 탓이지. 게다가 내 병원에서 일하던 그 카운터 보던 년이랑 바람까지 났다면서. 하, 그리고 그놈이 제 입으로 이혼하라고 협박까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파렴치한이 따로 없군. 이제 뭐 3년도 더 된 일인걸요.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이렇게 어머님 살아계신 것만 봐도 행복한걸요. 누나, 이제 그놈은 누나 아들이라 부를 필요도 없어. 지나 그것도 똑같아. 지 오빠가 누나 병원 팔아서 나눠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받았더라고. 그리고 큰 놈이 누나가 그렇게 기억을 잃고 있었을 때 정기적으로 섬을 방문했다는 말 내가 했었지. 난 정말 친자식이라는 놈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라고 알았겠니? 내 자식이 나를 버리고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놈인 줄. 그리고 내 분명 병원에 들락날락 할 때도 그녀는 절대 안 된다고 꽃뱀이라 누누이 말했건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지. 그리고 누나 장례식 때 했던 말도 내가 말해줬잖아. 분명 난 누나가 실종된 것이 이상하다. 더 찾아보자 말했어. 그런데 그놈은 그걸 들은 채도 않고 그냥 네 이러고만 있더라고. 그때 그냥 그놈 멱살을 붙잡고 더 몰아붙여야 했는데. 저도 그때 외삼촌 이야기를 좀 더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넘어가지 말 것을. 저희 일단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때요? 그간 외삼촌이 모아오신 증거도 있고 하니 이번엔 그 사람도 절대 발뺌할 순 없을 겁니다. 정말 다행인 사실은 바로 전 남편의 뒤를 쫓던 외삼촌은 전 남편이 그 섬을 오간 증거를 확보해 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는 전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이 알려준 잘못된 이야기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전 남편은 그렇게 우리 신고에 바로 경찰서로 붙잡혀왔고 거기서 저와 외삼촌, 자기 엄마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전 남편이 경찰서로 들어오자마자 멱살부터 잡았죠. 너란 녀석은 정말 내 누누이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다. 항상 올바른 길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했건만. 또 시작. 그놈의 올바르게 사람이 최고다.
이젠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한테 뭣도 안 돼. 뭐라고? 감히 천련을 어기고 이 어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인간이 그게 할 말이야. 이제 넌 내 아들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라. 파든가 말든가.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호적을 파내 마네야. 그리고 어떻게 내 재산에 손대려고? 내 동의 없이 내 재산에 손댈 수 있을 줄 알아? 당연히 방법이 있지. 그럼 우리가 방법도 없이 이렇게 신고한 줄 알았니?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살았구나. 내 배로 낳은 놈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어. 이제 네가 훔쳐간 내 재산 모두 돌려받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섬에 갔던 게 어떻게 증거가 된단 거야? 난 내 아내랑 낚시를 즐기러 갔을 뿐이야. 게다가 내가 당신 보러 갔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냥 그 섬에 들락날락했다고 사람을 이딴 식으로 음해도 되는 거냐고. 왜? 우리가 증거도 없이 널 신고했을까 봐 그래? 그날 분명 장례식이 있던 날 난 너한테 물어봤었다. 우리 누나 제대로 다 찾아본 게 맞냐고 말이야. 혹시라도 작은 소식이라도 들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들은 소문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난들 뭐 어쩌란 말이야. 이놈이 이 지경까지 와서도 네가 그 섬에서 우리 누나가 살았던 그 집 담벼락에 붙어서 우리 누나를 훔쳐보던 건 내 똑똑히 기억한다. 오죽하면 내가 동영상으로 증거도 남겼겠어. CCTV 없는 섬이라고 너무 자만한 거 아니냐? 어디 세상에 눈이 너만 달린 줄 알았니?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허이, 거기 경찰 양반,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오? 저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날 찍었다잖아. 말은 잘하는군.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왜 천리를 간다고 하는 줄 알아? 이미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너를 알더구나. 하나같이 다 말이야. 이상한 젊은 사람이 섬을 왔다 갔다 하는 행세가 영 꺼림칙하다고 소문이 나 있더란 말이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발뺌할 생각이냐? 난 정말 그 섬에서 낚시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들 알아서 처리하든가. 난 내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 열 거니까. 이 뻔뻔하고도 엄청난 놈은 변호사가 아니면 입도 뻥끗 안 하겠다며 버텼고 결국엔 지금 현 아내인 상간녀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간녀는 잔뜩 겁을 먹었음에도 아주 전 남편과 똑같은 태도로 자신들 변호사를 데려오라며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더군요.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저도 그 상간녀의 입을 열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가정의 안정을 되찾고도 항상 모험을 즐기더란 말입니다. 이는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전 남편과 결혼 후에 외도를 즐기면서 살고 있더군요. 전 조용히 상간녀에게 말했죠. 당신 나처럼 그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지금 그렇게 강경하게 입 다물고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런 태도 보이면 그 옆에 끼고 사는 남자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에 처음에는 시침이 뚝 떼던 상간녀도 제가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인상착의에 연하라는 점까지 말을 하니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그 사람 당신보다 한참 연하더라. 아주 재주도 좋아. 사람을 어쩜 그리 잘 꼬시고 다니지? 천년 먹은 구미호도 너보단 못하겠어. 매번 만날 때마다 그 하늘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바지,
그게 너희들이 주로 하는 데이트룩인가 봐.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 주둥이 놀리지 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는 것 같니? 야,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어. 너도 전 남편이랑 같이 얽히고 싶지 않으면 처세 똑바로 해. 뭐라고? 정말 다 안단 말이야? 그럼 그이도 내가 바람난 걸 알아?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것 같니? 두려워? 날 그렇게 쫓아냈으면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짓을 했어야지. 너 가만히 안 둬? 그이한테 한마디라도 뻥끗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어디 가만두지 말아봐라. 당신이란 여잔 정말 대단하더라. 내 전남편 꼬드기는 걸로 모자라서 그렇게 젊은 영계랑 놀아나다니 말이야. 아주 동네에 소문이 쫙 났더라. 이 소문 못 듣고 다니는 건 친구 하나 없는 그 양반뿐이겠지. 너 전남편과 결혼한 것도 그놈 재산 때문이라며? 입 좀 가볍게 털고 다니지 마. 듣기 싫어도 다 들리는 거 불쾌하니까. 상간녀는 제 말의 끝으로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실토했고 둘은 그렇게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끝내 시어머니의 재산을 다시 다 토해냈어야 했죠. 알고 봤더니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이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더라고요. 추가로 벌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다행히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서 사망 신고가 철회되었고 원래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죠. 고맙다, 아가. 역시 내가 사람은 정말 잘 봐뒀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 때문에 네가 고생을 많이 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 이렇게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만 봐도 정말 좋은걸요. 이거 약소하지만 이건 선물이니 받아둬라. 그놈이 이혼하면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지. 내 안 봐도 다 안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둬.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꾸나. 설마 내가 그놈 어미라 안 보겠단 말은 안 하겠지? 전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어기넘는 금액이 담긴 통장을 받게 되었고 처음엔 시어머니의 말처럼 거절하려 했지만 그냥 받았습니다. 그 돈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라도 이전 시모와 함께하는 일에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전 처음엔 정말 전 남편이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친절하고 좋은 행동만 보여준 사람을 너무나 쉽게 믿고 따랐던 거죠. 시어머니가 아들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이유를 항상 고민했어야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다시 살아 돌아온 이전 시모와 가끔이지만 여행도 다니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외삼촌 역시 가끔 함께 여행을 가고요. 우리는 그날 이후 감방에 갇히게 된 전 남편은 잊어버리고 잘 사는 중입니다. 제가 보낸 이야기도 이전 시어머니와 함께 들을 예정이니 댓글로 많은 응원의 말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마에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